오케이. 그럼 시작해볼까? 11번. 그림카는 질량이 3m인 물체 AB가 연결돼서 수용의 F 땅에 정지하고 있는 가는 볼 필요 없겠네. 정지하고 있는 거 평형이라고 그지? 근데 수용의 A는 중력에 영향 받지 않으니까 F는 당연히 3m지. 이걸로 끝이야. 그 다음 나는 손을 땄을 때 A가 D만큼 이동한 순간 실이 끊어졌을까? 어쨌든 끊어졌단다. 자, 그럼 기억. 얘는 당연히 땡. 니은 A가 운동을 시작하고 D만큼 이동하는 동안 충격량의 크기는 왜냐고 했는데 D는 충격량의 크기 I를 묻는 거다, 그렇죠? 근데 I를 더한 방법은 F 곱하기 T를 쓰는 방법이 있고 델타 P를 쓰는 방법이 있다. 그럼 여기에서는 힘이나 시간 같은 게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까 FT는 무리겠네. 그러니까 델타 P를 계산한다. 당연히 처음 속도는 0이고 나중 속도는 쉽게 계산할 수 있어 보인다. 자, 그래서 D만큼 이동하는 동안 아니라고 D만큼 이동할 때까지는 당연히 물체가 이렇게 연결돼서 앞다른 문제랑 똑같이 풀면 되겠다, 그렇죠? 질량이 M, 3M. 자, 이거 가스도 얼마죠? 함산되나? 총 힘은 3m지, 총 질량은 4m이니까 A는 M분의 F, 즉 4분의 3G라고 할 수 있겠다, 그죠? 그럼 그동안에 D까지 이동하는 동안이라고 했으니까 D를 알고 이동거를 그러니까 변이를 알고 가속도를 알고 속도가 궁금하다. 그럼 세 번째 공식에 넣으면 되겠지? 2 곱하기 4분의 3G 곱하기 D는 V의 제곱. D만큼 움직였을 때 속도는 V거다. 자, 그러니까 V는 일단 다 들어가. 3G가 되겠네. 그렇다면 충량의 크기는 운동량의 변화인데 운동량의 변화는 나중 되기 처음. 근데 처음 운동량이 빵이니까 나중 운동량을 보면 되겠지. 누구 지금 누구? 누가? A가? 오케이. A는 질량이 M이니까 M 곱하기 V 하면 답이죠. 참 멋대가리 없이 이렇게 나왔나? 진짜네. 자, 그래서 얘는 맞고 그 다음 실이 끊어지고 1초 후 운동량의 크기는 B의 운동량의 크기는 A의 운동량의 크기는 3mg만큼 크다라고 하는 건데 아주 잠깐 생각해 볼까? 끊어진 다음에 1초가 지났으면 B의 속력은 자유나 크라고 있는 거니까 정확하게 G만큼 늘어났을 거다. 그럼 운동량은 당연히 3mg만큼 늘어난 게 아니라 3mg에다가 저기에 위에 있는 속도, 원래 있는 속도가 원래 있는 속도가 루트 2gd가 있었다, 그지? 저 속도에서 g만큼 늘어난 거야. 근데 질량이 3m이지? 그럼 그 상태에서 A 운동량은 여전히 똑같이 등속 운동할 거니까 그대로 니은에 있는 답이 똑같은 방향으로 빼주면 되는 거다. 그럼 사실은 B의 운동량이 A의 운동량보다 3mg만큼 큰 게 아니라 지금 말로 하지 말고 식으로 쓰자. 디귿 때문에 틀렸지? 네. 그럴 것 같더라. 자, 그래서 다시 얘가 슝 떨어질 때 D만큼 움직였을 때 얘 속도가 3분의 4 GD였으니까 저기에서 1초 후 속력은 3M의 운동량은 얼마냐면은 3M 곱하기 원래 속력이 루트 2분의 3 GD 거기에서 G만큼 늘어나는 거거든요. 이게 3M 운동량이에요. 그런데 누구냐? 저거 M의 운동량은 여전히 얘랑 똑같다고. M 루트 2분의 3 GD. 근데 이거 잘 보면은 당연한 얘기죠. 분배법 치겠다 이게 들어가도 뒤에 나오는 게 쓰고 치우자. 3M 루트 2분의 3 GD 플러스 3M GD지? 자, 그럼 이거 차이를 알려면 얘에서 얘를 빼버리면 되는데 이거 하나 나가면 대신 여기는 2가 나오지?
3mgd보다 2m 루트 2분의 3gd만큼 더 크다. 그래서 dx는 땡인 거다. 맞다고 생각했나? 속도, 그냥 가속도 때문에? 네. 근데 질량을 고려하는 거죠. 속도는 같은, 처음에 속도는 같은데 운동량은 b도 원래 3배였다. 자, 그리고 또 난 너를 믿는, 잠깐만, 난 너를 믿는다. 펴봐. 어? 너 거기 펴? 아니, 그쪽 아닐걸? 아니야, 오. 오! 수업 빠진 거 아니었나? 에이? 수업 빠졌는데 꽤 잘 풀었네. 저거 아이씨, 엄청 잘 풀었대. 숙제 명시를 몰랐어요. 아, 생각해보니까 내가 숙제라고 명시적으로 얘기한 기억이 없었어. 맞습니다. 그것도 잘 기억한다. 운동량 충격 전이가 뭔지 얘기해. 네? 운동량 충격량 전이가 뭔지 얘기해. 운동량 물체가 가진 응? 물체가 가진 운동의 양이 운동량이 아니, 운동량 충격량 전이. 아이씨, 운동량이 18 써놨네. 됐다. 또 몇 번? 70쪽에 2번 70쪽에 2번. 쪽에 2번. 고난도야. 물체 A를 높이 H인 곳에 가면은 수평면 전개된 P가 충돌하게 하는 V가 A가 수평에서 V의 속도를 A가 수평에서 V. 오. 높이가 H인 곳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질량은 MEM, 충돌의 직전 A의 속도는 V제로. 이명 앞쪽에 경사각은 같다. 충돌 A의 속도 V는 모르겠어. 그래서 운동량 보장 써야 될 거고, 그 다음 A의 충돌전의 속도는 사실 루트 2GH다. 아이고. 고난도가 아니고 그냥 귀찮은 문제 같은데. 한 서너 분 계산해야 될 것 같은데. 최대한 2m짜리가 H, 마찰 없지? 오케이, 마찰 공기장 없으면 얘가 딱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속력이 루트 2GH가 되거든. 이게 V제로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그랬다 라는 얘기가. 자, 그런 다음 또 다른 부분을 계산하자. B가 속력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얘가 어디까지 기어 올라갔는데 2H까지 기어 올라갔거든. 그럼 얘가 바닥에 저기 뭐야, 저기 경사면에 올라가기 직전의 속도는 좀 계산 좀 하자. 라지 V라고 쓰고, 라지 V는 E 곱하기 G 곱하기 2H. 이거 좀 나와. 잠깐만, 감산 좀 하고. 높이가 2배면은 에너지가 좀 맞네. 속도가 루트 2배 맞네. 그래서 얘는 루트 2V제로가 된다. 자, 그러면은 이때 일어난 충돌이란 게 여기 M짜리하고 홍충돌해가지고 어쨌든 이제 충돌할 때 생각해보자. 충돌 전에는 움직이는 게 EM이니까 EM 곱하기 V제로의 유동량을 가지고 있었다. 근데 충돌한 다음에는 M짜리가 루트 2V제로로 움직이고 그 다음 EM짜리가 V로 움직인다는 거지. V 맞나?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V만 보면 끝이다, 그지? 엄청 안 된다. 쓰자. V는 2분의 2V 제곱
마이너스 2 V0. 혹시 실제로 이런 답이 있습니까? 어쨌든 맞긴 하네. 이거 꼭 이렇게 썼어야 돼? 어쨌든 이게 답이다. 저 앞에 잠깐만 색칠해줄게. 아니 표시해줄게. 1, 2 밖에 없겠지 뭐. 이거 뭐? 두 번째 그 처음에 2M이 아니라 3M 아니에요? 어째서? 음식인 게? A가 3M 응? A가 3M 그냥 2M으로 보이는데? 왜 3M이야? 여기 문제 중에 3M이라고 응? 3M이라고 나왔는데요. 뭐? 니 탓이 아니야. 미안해. 잠깐만 딴 사람 확인해볼까? 저거에서 이게? 유튜브? 어? 뭐지? PDF 난 2M으로 돼 있지? Excuse me. 그왜 70페이지 이건 좀 펴줄래? 전부 다 2M인가? 3M으로 다시 계산해보자. 2M이야 3M이야? 4대2. 다시 계산해. 근데 정말로 2M으로 돼 있어. 자, 그럼 다시 바꿔서 3M. 그래도 속도는 그대로입니다. 얘도 3M. 그럼 얘는 이상 없고, 그럼 여기에서만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 다시 계산해야죠. V는 2분의 3V제곱 차이도 없는 거 이쁘게 해봤자 에이씨 가 있냐? 답은? 네 건 처음 있네. 답이 이런 게 있냐? 선생님 저기도 3M 응? 답이 없네. 잠깐만. 이거 3M 이건 똑같은데. V0 구하는 건데요. 응? V가 아니라 V0 구하는 무슨 V죠? 저기는 V를 구하려면 여기는 V0 구하라고 V가 아니야? V인데? 여기 V에 응. V0라고 나와 있어서 응, V제곱. 근데 어쨌든 네? 어쨌든 내 계산이 맞을 거야. 잠깐만 틀린 거 없나? 보고. 틀린 거 있네. 이게 답입니다. 근데 이거 비슷한 것도 그 길이가 없어 보인다, 그죠? 또 틀린 거 없나 봐야지. 틀린 거 있었네. 미안. 먼저 다시 계산해야 되나? 아니. 이것만 바뀌지? 또 써야 되죠. 1 마이너스 3분의 2대2. 얘는 답이 있냐? 있어요. 3도. 응? 3번이라고? 네, 그럼 3번이 답이야. 답은 몇 번으로 돼 있대? 1번으로 돼 있대? 3번이죠. 어? 아, 3번 맞아. 와, 씨, 저렇게 바뀌냐? 네. 그리고 또 아이고, 신경 쓰지 마. 몸이 안 좋아서 그래야지. 다른 거 질문 없으십니까? 그럼 오늘 무시무시한 걸로 넘어가 보시니까 D가 전부 다 다른 정도죠? 오케이. 역학적 인식 버전으로 넘어가자. 드디어 에너지다.
중학교 과정에도 에너지 있으니까 들어오면 훨씬 편할 겁니다. 중학교 과정이. 중학교 과정에 똑같은 에너지를 배우긴 하는데 그때는 이게 왜 나오는지를 얘기를 안 하거든. 사실 할 것도 살짝만 더 얘기하는데 그건 또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풀버전을 써도 안 되죠. 이건 죽진 않겠다. 자, 그래서 1 영어로 뭐라고 하게? 워크라고 하겠다, 그죠? 그래서 약자는 보통 W를 쓴다. 이거 워크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1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되는지 1의 장애가 제일 먼저 나오니까 한번 귀여운 정민이가 얘기해볼까? 그래프가 읽어보세요. 물체의 힘을 가해야 물체를 이동시켰을 때 힘이 물체에 일을 하였다고 한다. 뭐라고? R, 뭐 빠진 것 같은데? F. 제가 물체의 힘을 가해 물체를 이동시켰을 때 일을 했다고 한다고? 힘이 물체에 일을 하였다. 힘이 물체에 개뿔씨 틀렸어. 1이라고 한 건 뭐냐면 물체에 힘을 가해 그놈의 물체가 이동하였을 때 일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책에서 얘기하는 거잖아. 제일 중요한 게 빠졌는데, 그치? 자, 그래서 책도 좀 고쳐놔. 물체가 이동했을 때 약간 그 사이에 반드시 힘이 방향으로 이동해야 된다. 자, 그 얘기는 내가 힘을 앞으로 줬는데 물체가 위로 날아갔다? 그럼 앞쪽으로 이동 안 했지? 그럼 일한 게 아니다. 마찬가지. 물체한테 힘을 위로 줬는데 물체는 또 옆으로 이동했네? 그럼 위로 이동한 적 없으니까 일한 게 아니란 얘기다. 자, 그래서 썼다 지우더라도 잠깐 책이 틀렸기 때문에 답을 잡고 가자. 여러 개 해야 되니까 규칙을 먼저 정하고. 자, 빨간색이 힘이라고 하자. 힘은 포스니까 F라고 할 거고. 그 다음 이동거리는 사실 이동거리가 아니라 나중에는 변이라고 하잖아. 어쨌든 변색을 하자. 자, 물체가 있는데 물체가 전부 다 이쪽으로 이동했다. 했어. 그럼 첫 번째는 힘을 얌전하게 같은 방향을 줬네. 이건 일이 맞게 아니게? 맞다. 맞죠? 그럼 이렇게 힘을 줬다. 근데 물체는 이동했다. 아니죠. 근데 이건 일이 아니다, 그치? 이렇게. 마지막 건 이 한 개 맞게 아니게? 맞다는 사람은 손. 맞다고 말하는 사람이 손 안 들면 어떡하냐? 그럼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손? 이건 일이 아니다? 내가 그 다음 누구 손 들으라고 할지 알겠지? 명아? 네. 손 안 든 사람 손 들어봐. 자, 이건 뭐냐면 아직은 배운 적이 사실은 없는데 힘은 원래 벡터라 가지고 분해가 가능하거든. 지금 요거 두 개 합해가지고 다시 원래대로 할 수만 있으면은 힘은 어디라도 분해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이걸 fx, 이걸 fy라고 하면 f만큼 힘은 일을 한 건 아니고 그보다 작은 양의 fx만큼 일을 한 거다. 자, 그래서 얘는 일을 한 게 맞다. 저 힘의 약속인 최대 일을 한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그 힘의 방향 오버라고는 그 움직임 방향의 힘의 성분만 있으면 된다.
또 이동 방향 성분이 흰 방향으로 있기만 했는데 같은 얘기야.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 1이란 관계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첫 번째 힘이란 게 있어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당연히 이동을 해야 된다. 그 다음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조건 힘의 방향으로 즉 힘과 이동 성분이 이동 방향 성분이 일치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삐딱한 건 당연히 방향 성분이 있다는 뜻이다. 자, 그럼 그 다음 1의 계산 개꿀. 와, 계산도 말을 안 해놨어. 아, 그 다음 미리 해두자. 네, 계산 먼저. 얘가 엉터리 나가지고 내가 번호를 못 쓰겠잖아. 아이씨, 몰라. 1의 계산. 이건 어떻게 하냐면은 1 곱하기 1은 힘 곱하기 힘의 방향 이동 거리로 계산할 수 있다. 이동 거리가 아니다. 힘 방향으로의 이동 거리를 따지는 거다. 수학적으로 정사했는데 어려운 얘기는 할 필요 없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들어라. 자, 예를 들어 저렇게 삐딱한 저 상황이 일반적인 상황이니까 그 상황으로 얘기를 하자. 힘은 어떤 식으로 줬는데 이동은 이동은 이렇게 했다. 너무 길어. 그럼 너무 길어. 자, 그러면 그 이동 방향 거리, 이건 S라고 하자. 그러면 이동 방향 거리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건 직각으로 딱 쪼개가지고 사실 이 방향의 이동은 이 방향, 힘 방향 이동과 힘의 방향, 수직 방향 이동 두 개를 쪼갤 수가 있거든. 편의상 이건 SX, 이건 SY라고 하자. 그럼 저 공식대로 하면은 이때 W는 F 곱하기 S가 아니라 책에서 주장한 것처럼 그게 아니라 SX를 계산해야 되겠지. 진짜 한번 계산해볼까? 사실 중학교 때 1은 힘 곱하기 이동 거리라고 배우는데 정확하게 힘 곱하기 힘 방향 이동 거리라고 배우는데 중학교 때는 전부 다 수평안의 수직이니까.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까지 차이 보여줄까? 중학교 과정 때는 대충 막을 때였겠지만 고등학교 때는 계산이 가능하겠죠? SX 구해라. 이건 직각이다. 요거는 초딩, 중딩과 고딩의 차이니까 누구한테 묻지? 내가 출석 딱 던져버린지 보시는 분? 어쩔 수 없지. 어쩌지? 에이씨, 니한테 묻고 싶지 않은 분명한 SX가 S가 무슨 관계죠? 힌트 줄까? 직각삼각형. 뒷편 내빗변. 왜 모르겠지? 혹시 다 했는데 내가 못 들었나? 지금 머리가 안 돌아가요. 니도 어디 아프냐? 어디가? 표정도 진짜 안 좋은데? 나 이제 거의 다 나아서 다음 주엔 확실하게 괜찮아질 것 같아. 지금은 아픈데. 이씨 추석 붙여졌다. 그래 도윤이 니한테 묻고 싶었어. S하고 SX의 관계가 어떻게 되죠? 초등학생인 감안해서 알기 쉽게 돌려줄까? S, R, SX, 세타. 그거지. 정리. S랑 SX의 관계가 뭐야? 아니 구체적으로 S는 SX가 어떠냐? 아니,
그러니까 S는 SX는 S? 네? 아니 그러니까 S분의 SX가 코사인이라고. 그러니까 SX는 코사인 곱하기 S.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FS 코사인 세타가 맞는 공식이다. 일단 적기 전에 다른 거 하나 더 하고 책에 있는 공식을 바꾸자. 자, 그래서 1의 계산 두 번째 1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힘 아예 이동 방향의 힘 곱하기 이동 거리. 그러니까 정민아 니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건 뭐냐면 고등학교가 좀 더 별거 없다는 얘기야. 수업만 돼 있으면. 자, 그래서 또 똑같은 장난칠까? 같은 상황. 이번에도 F는 이렇게, 그다음 S는 이렇게, 그다음 사이랑 세타. 그러면 이쪽 같이 있어. 이번에 힘을 둘로 쪼갤 수 있겠지? 이 방향 그리고 이동방의 수직인 이동방의 힘을 fx, 이동방의 수직으로 fy라고 한다면 이때는 이큰 양의 w는 이동방향 간 힘 fx 곱하기 이동거리겠지? 큰일 난데 이 사이각도를 세타라고 한다면 fx는 f랑 무슨 관계? 또 똑같지? 코사인 세타지? 자, 그래서 책에 있는 공식 갖다 버리시고 이걸로 바꿔 써놓자. 그러면 f 곱하기 s 곱하기 코사인 세타다. 자, 요게 1의 계산이고 진짜로 계산하는 건 좀 이따가 주의점을 하나 가르쳐드려. 저기에 힘 WFSF라고 하는데 책의 1의 정의를 다시 봐도 물체에 힘을 가해라고 했지. 알짜매는 이게 안 했지? 힘을 가해. 그 물체 이동식은 가져. 물체 이동식은 그 힘의 물체 일을 했다고 한다. 자, 그래서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 힘은 1 구할 때 힘은 네가 관심 있는 힘이다.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알짱이 아니란 얘기다. 아니, 보통 알짱이 아니다. 그러니까 W는 FS에 저 F를 함부로 MA로 바꾸지 마. F는 MA가 성립하면 알짱이 뚫는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역실질을 시작할까? 1을 계산해라. 이 문제는 계산이 목적이 아니라 뭔 얘기를 하고 싶은지 설명하는 게 목적이라서 자, 이 물체의 무게부터 정할까? 30N짜리 물체에 외부 힘이 20N이 작용했다. 그런데 그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5N의 마찰력이 작용했다. 그랬더니 물체가 쪽으로 이 방향으로 2m를 이동했네. 이때 첫 번째 2를 구해라. 구해라. 단위는 줄이다. 좀 이따 설명할 거야. 구한 사람 1 몇 줄이게? 몇 백씩 들어오셨어. 믿음이. 아니 쓰지 말고 계산을 하라고. 계산인데 틀렸어. 못 되게 좋네. 아니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그래 보고 있는데 정상이야. 그게 푸는 건 비정상이란 뜻이다.
힌트 줄게. 내가 다른 그림 하나 그려놓고 문제를 내면서 왜 1번 벽 1이라고 했을까? 물을 게 하나가 아니란 뜻이겠지. 이게 나름 힌트야. 알겠어. 그럼 더 큰 힌트를 줄게. 물리는 생각 없이 계산하는 건 아니라 산수 아니라고. 엄마야, 뭔가를 계산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된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생각만 제대로 하면 물리는 이미 끝난 거지. 별 희한한 게 다 튀어나오네. 오늘 이거 문제야. 다시 1번을 보고 1번 답이 뭘까? 1번이 뭔가 수상한 게 있다 그지? 다른 거하고 다르게. 가연 혹시 눈치챘나? 1번 문제가 뭔가 특이하지 않냐? 네. 뭐가 특이하지? 그냥 힘이 없이 그냥 그렇지. 그런데 1이라고 한 건 그 힘이 한 1이거든. 그럼 힘을 지정하지 않은 채 1을 구하면 이 중에 뭘 구하는지 어떻게 할 수 있죠? 없지? 네. 그래서 1번은 왜 속도면 틀렸다면 문제가 틀렸거든. 왜 틀렸냐면 힘을 지정 안 했다. 자, 그래서 무지성으로 막 계산하지 말라고. 근데 가인이가 계산한 거는 저기에 6번의 답이다, 그죠? 6번 계산하고 한 적이 없었다고. 네. 자, 그럼 이제 제대로 한번 계산해 볼까? 외부 힘이 한일이라고 한다면 관심 있는 힘이 누구란 뜻이다? 외부 힘이란 거다, 그죠? 그럼 F자의 대략은 20뉴턴. 코사인 는 어차피 광이 똑같으니까 무시. 그럼 얘는 20 곱하기 2 해서 40줄이 정답이겠지. 맞나? 그러면 마찰의 경계는 얼마일까? 0. 땡. 힘의 방이 이동하지 않는다라고 한 게 힘의 방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죠? 잘 생각해보면 마찰력과 이동 방향은 정반대다. 그래서 수학적으로 어떻게 나타내면 될까? 마찰방은 몇 미터 이동할게? 마이너스 2m 이동했다는 거지? 이거 특별히 다시 계산해볼까? W는 F, 스몰프선을 마찰력이 이게 습관이라서 그리고 정확하게 이겨라고 그랬죠? 마찰력, 오, 왜안 돼? 5, 2, 그 다음 마찰력 방향과 이동 방향의 사이 각도 몇 도? 180도 더하지? 코사인 180은 얼마지?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10줄이다. 그리고 다시 생각하는 방법, 마찰력 방향은 마이너스 2m 움직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죠? 네, 그래서 어쨌든 마이너스 10이야.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마찰은 물체 1 하는 게 아니라 물체가 받은 1을 빼먹는 역할을 하는 거다. 마이너스가 적당하죠. 자, 그럼 3번하고 4번이 비슷한데 대체 이 표현이 뭘까? 뭐뭐에 대한 유리 문제에서 되게 많이 쓰는데 사람들이 저게 무슨 뜻인지 안다고 생각하고 쓰는 것 같아. 그래서 사실 중학교 과정에도 분명히 중력에 대한 1을 구한다 뭐 그딴 식의 표현이 나온다. 근데 그때도 제대로 설명 안 한다. 그래서 지금 하자. 뭐뭐에 대한이 무슨 뜻일까? 영어로 얘기해.
우리말 때보다 영어가 훨씬 더 편하다. 뭐뭐에 대한 영어로 바꾸면 무슨 뜻일까? 저 문장에서 about 아니다. 혹시나 about 생각하고 있을까 봐. 자, 맞출 생각이 없어 보이는 거. 그치? 맞춰 기회 딱 2초 더 준다. 뭐뭐에 대한 무슨 뜻일까? against다. 뭐뭐에 대항해서 라는 뜻이야. 즉 저거 마찰력에 대항이 영어로 바꾸면 work against friction 이렇게 해석이 돼. 이렇게 번역이 돼. 자, 그러니까 결국 마찰력에 대항한 힘, 즉 마찰력과 크기나 방향의 반대 모종의 힘 이란 뜻이죠. 그럼 같은 방향에 이동했으니까 당연히 플러스 10이 되는 거죠. 즉 얘랑 얘는 당연히 부호한 반대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5번은 쉽지? 중력의 단위 얼마? 제로지? 왜냐고? 중력은 30N 밑으로 작용하는데 아래쪽으로 이동한 적이 없다. 그래서 번호는 0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산한다면 W는 중력 크기 30, 이동거리 20, 아니 2m. 근데 코사인 90이, 아니 코사인 90도가 0도 맞나? 그래서 0이 맞나? 계산 하나 맞나? 자, 그 다음 한참 이미 한 일은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누가 계산했던 것 같은데 얼마 나왔죠? 30. 네? 자, 그래서 요 관계를 다시 볼까? 저 30이라는 거 계산을 해도 어떻게 할 수 있나? 왜 그러면 무체에 얼마 일을 했다? 40줄의 일을 했다는 거다. 근데 마찰력이 10줄을 까먹었다. 그럼 실제로 무체가 받은 일은 얼마일까? 30이다. 40 마이너스 10은 30이지. 그래서 다시 1이라고 하는데 여기 F 어디겠지? 요놈 F는 다시 얘기하자면 관심 힘이다. 문제에서 지정한 걸 잘 보란 얘기다. 안타깝게도 그냥 네가 물리 연구하는 사람이 네가 관심 가진 힘 가지고 일을 구하면 되는데 학생들은 문제를 풀어야 돼, 그치? 그럼 강제로 네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문제에서 지정한 힘들이라는 거야. 자, 그러니까 지금 벌써 살짝 뭔가 이상한 걸 알겠지만 이번 단어에서 제일 중요한 공식이 누가 뭐래도 이거다. 아니면 코사인 세타는 필요 없으니까 fs 해도 상관없는데 문제는 공식이 그렇게 간단한데 공식대로 풀면 틀린다. 생각 안 하고 풀면. 그래서 내가 볼 때 이게 진짜 물리의 모습이라고 봐서 좀 길게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 1의 단위 홈런 세정에 이걸 치워야 되는 하나씩 필요 없다. 얘기합니다. 단위. 단위는 따로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데 공식이 나오면 그 공식대로 표준 단위 쓰면 되거든. 자, 그러면 1의 단위를 1 줄이라고 걸 쓰는데 줄은 사람 이름이고 원래 단위 처음부터 사람 이름이야. F도 뉴턴 이상한 놈이잖아. 그래서 F의 단위는 그대로 1 뉴턴. S는 이동거리니까 원래 이동거리가 사람 이름 아니고 미터. 자, 그래서 1줄은 1 뉴턴 곱하기 미터랑 똑같은 단위다. 마찬가지 F는 MA에서 1 뉴턴은 1 킬로그램 가속도 미터 파세컨드 제곱이니까 이걸 여기 집어넣을까? 그러면 얘는 1 뉴턴 곱하기 뉴턴 여기죠? 1 킬로그램 미터가 두 개 있네. 미터 제곱 파세컨드 세제곱이다. 어우, 이거 뭔가 복잡해졌다, 그치? 요거. 자, 사실 과거에서 뭔가 문제를 낼 때 핵심 내용을 다 알고 있는지 묻고 싶을 때 이런 질문을 많이 한다. 1의 단위가 뭔지 얘기해 보라고. 그럼 제일 쉬운 건 먼저 얘기했지. 1 뉴턴이요. 그러면 그 말고 다른 단위로 바꿔봐 라고 한다. 그럼 그 다음 시험에 보니까 1 뉴턴 곱하기 미터는 뭐라고 하겠지?
이게 전환이 가능하다면 둘 중 하나겠지. 외웠거나 아니면 W는 FS라는 공식을 알고 공식에서 단위 끌어낼 수 있는 거야. 거기서 먼저 배워야지. 또 다르게 바꿔봐. 이걸 얘기하는 뜻이다, 그지? 당연히 저 정도 단위가 되면 외우는 건 불가능하다. 지금 저 세 개 단위 바꾼 걸 다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공식도 다 알고 있고 단위도 어떻게 구성되는지 다 알고 있다는 뜻이라서 자주 묻는 거야. 그리고 늘 그렇듯이 정답은 최소한만 하는 거야. 자, 그럼 그 다음 1의 부호. 아, 귀찮아. 이미 써버렸는데. 자, 1의 부호 플러스면 뭔가 힘이 물체 1을 했다는 뜻이고 마이너스 1을 오히려 1을 받았다는 뜻이다. 자, 그래서 이 정도 해놓고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다라고 하고 얘기한 거다. 자, 그럼 뒷페이지에 여러 개 이미 하나의 물체 아니를 그냥 다 더하면 돼. 이미 해버렸네. 약점이 아니라서. 자, 그 다음 힘의 크기가 변할 때 1. 죽을 거다. 아, 이거 아깝다. 얘 좀 살려주자. 아직 쓸모가 있을 것 같아. 누군가 혹시 여기 밑에 그래프를 보고 생각나는 거 있으면 얘기해라. 3번 힘의 크기가 변할 때 일을 할 거라. 이 얘기를 하고 미치겠잖아. 그래프 보니까. 두 글자. 물어보고 싶어. 넓이. 이씨. 뭔가 말하고 싶은 거 없나? 그래프 세 개부터 하지 말자. 자, 그래서 힘의 크기가 변할 때 1. 왜 3번이지? 이거 말고 귀찮으니까 생각해봐. 자, 그래프에서 두 가지 얘기했다, 그지? 그래프에서 해석하는 게 누구랑 누구라고? 기울기 아니면 넓이라고 했다, 그지? 근데 기울기는 꼬라지가 분수 꼬라지였고 넓이는 곱하기 형태였다, 그지? 그럼 지금 배운 W는 형태가 F 곱하기 S니까 뻔한 얘기지? 그래프 해석하자. 이거 무슨 그래프의 누구란 뜻인가? 세로축이 F 가로축이 S인 그래프의 아래에 넓이란 뜻이다. 자, 그래서 이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먹었든 즉 힘이 이동과에 따라 어떻게 변하든 fs 그래프만 그리면 그 아래 넓이가 1이라고 할 수 있다. 계산할 수 있다. 라는 관계없이.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요거뿐인 것 같네. 이거 더럽게 지적하겠는데 사실 비밀은 옆에 있지. 즉 힘의 크기가 변할 때 1 어떻게 계산하냐? 힘과 1의 관계인데 맨 밑에 보면 W는 이상한 기호가 있고 F 이런 게 있다, 그지? 이걸 뭐라고 하는 거죠? 거기 이렇게 해놨을 거야, 그지? W는 이렇게 아우 X 누구 바꿀까? 다르게 썼나? 어쩔 수 없지. 같은 의미니까. 자, 이걸 사실 이 형태를 뭐라고 부르냐면 적분이라고 부른다. 즉 힘의 크기가 변하면 어떻게 해요? 답은 뻔하지. 적분하면 돼. 그래서 그래프를 보고 이거 보면 생각나는 게 없냐라고 했는데 일단 둘은 힘들 거고 아직은 가망성 있는 둘한테 물어봤는데 둘 다 모르네. 그래프의 넓이 구한다면 생각나는 게 적분밖에 더 있네. 특히나 이렇게 친절하게 구분부적법으로 얘기를 해줬는데 그래서 구분부적법 배웠냐 안 배웠냐 둘이? 미분까지만 배웠나? 아 미분 다 배웠어요?
미안해, 잘못했어. 내가 너무 큰 걸 기대했다. 자, 그래서 결국 나중에 수학이 되면 사실은 이거 힘의 크기 변할 때 있다는 거는 별거 아닌 얘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 너름이 이미 알고 있는 거. 그래프에서 세로 곱하기 가로가 넓이라는 게 이렇게 쪼개가지고 계산하면 결국은 전체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다. 아, 이 말이 좀 이상한데. 어쨌든 이렇게 얘기하자. 밑에 그래프 이상하게 나온 거에 칸칸 잘라가지고 넓이 구하는 게 전부 다 정사각형 넓이지. 세로 곱하기 가로. 그래서 세로 곱하기 가로가 결국은 넓이의 의미가 된 게 이거 다 다를 거예요. 세로 곱하기 가로 다 다를 거거든. 그래봤자 의미 자체는 세로 곱하기 가로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일단 이 정도까지만 하시고 그 다음 운동 에너지. 아 기분 나빠. 드디어 일을 치울 때가 됐다. 살려줄게. 있네. 아이고. 아무리 치워주고. 이번 단에서 그나마 제일 중요한 거는 박제 해놓고 여기에 딱 하나만 써야 된다면 얘지. 불가침 표시. 됐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건 저거 따랑따랑 한 줄로 끝난다. 물론 공식에 모든 걸 다 내포하고 있지만 공식만 알면 모든 걸 다 한다고 할 수는 없긴 해. 자, 그럼 이제 운동 에너지로 넘어가지 말고 에너지 먼저 하자. 에너지. 영어로는 에너지. 독일어는 에네르기. 네덜란드어도 에네르기. 일본말도 에네르기. 어쨌든 에네르기. 그래서 약자는 당연히 E를 쓸 거라죠. 이번 단어에 운동 에너지라고 되어 있지만은 어쨌든 에너지가 뭔지는 알아야 되니까. 근데 난 모르겠으니까 이거 원래 에너지가 뭐죠? 어떤 개가 가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고마워. 그래서 에너지가 뭐냐 하면 정말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책에 문장이 묻혀 있으면 중요도가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걸 크게 썼다. 다시 에너지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 일이 누구냐면은 얘지 뭐. 그래서 그냥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들었을 때에 비해 가지고 저렇게 화살표 연결하니까 머리가 살짝 아파진 거죠. 그래서 그 에너지를 구한다는 건 그 경우에 따라 굉장히 복잡할 수도 있겠지만 별로 소용이 없을 거야. 그냥 이 뜻에 집중해가지고 보자. 그 얘기는 에너지란 게 있는데 그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 얘기는 에너지를 소모하면 결과는 떠나지 외로 일을 한다는 거다. 이 얘기는 에너지가 일로 바뀔 수 있다는 뜻이겠네. 그럼 반대로 만약에 외부에서 일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 에너지가 증가한다. 그 얘기는 일도 에너지로 바뀔 수 있다는 뜻이다. 즉 에너지를 써서 일을 할 수 있고 일을 받으면 에너지가 된다는 건 사실은
에너지하고 1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에너지하고 1은 똑같은 단위에 쓰고 경우에 따라 전환도 된다. 핵심은 요건데 자 어쨌든 이 정도까지만 하시고 에너지 단위 줄 똑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운동 에너지. 잠깐 책을 보고 책대로 하지 말지. 어? 역시 책대로 하면 안 되겠다. 책 순서를 바꾸자. 세 번째 문제 하자. 3번. 3번 제목이 1 운동의 지성인데 자, 1 운동의 정리. 이건 원어 중에서 영어로도 쓰고 싶은데 말로 하고 땡치자. Work Kinetic Energy CRM입니다. 자, 어쨌든 매우 중요하다. 왜 중요해? 왜 순서까지 바꾸면서 3번을 먼저 하냐면은 운동 에너지가 2분의 mv 제곱이라서 외우지 않기 위해서다. 자, 그래서 물리학자들만큼 기회분동들이 어디 있는데 공식을 외우고 있겠어. 자, 그래서 3번 이게 만들어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오케이 그렇다고요. 그럼 1이 떠오르는 fs 코사인 세타 떼고 코사인 세타 떼고 떠오르는 fs라면은 저 f 아무거나 들어가도 된다고? 그럼 우리가 제일 잘하는 알짜힘이 들어가서 그 알짜 힘이 만약에 2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게 그냥 궁금했던 거지. 자, 그래서 알짜힘이 한 1, 2, W 그것도 F네이션 거니까 알짜 1 정확하게는 고등학교까지는 알짜힘이 한 1이라고만 하지만 당연하게 알짜힘이 1 했겠네. 그런데 알짜힘만큼 뉴턴 제곱칙에 따라 당연하게 MA로 바꿀 수 있으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겠네. 왠지 크리스마스가 생각나려면 말하는데 됐니? 이걸 크리스마스 대신 더 이쁜 걸로 바꾸죠. 와, 뭔가 되게 이쁘다 그치? 정민아? 네. 부정하지 말고 되게 이쁘잖아. 네. 왜 예뻐? 왜 예뻐? 옷은 많이 보던 게 있지 않냐? 네. 왜 뭐? 이 등가스분 공식으로 바꾸면 EAS는 V제곱 마이너스 B제곱 제로제곱으로 쓸 수 있겠다 그지? 정민아 축하한다. 네 앞으로 친구가 없어질 것 같아. 왜요? 이 땅이 이쁘게 보면 친구가 생기겠냐?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서 W인데 는 그래서 식 있으니까 그냥 MV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V 제곱의 제곱으로 쓸 수 있겠다 그죠? 굿! 그러고 나서 이 얘기를 한번 떠오르는 걸까? Wnet 어쨌든 외부 1은 했? 맞네. 이 말이 더 좋았겠네. 하이씨 이 말로 생각해. 위에 말이랑 처음에 식을 비교해 보니까 Wnet 그러니까 아이템 일을 했다는 뜻이다 그죠? 그랬으면 자기는 에너지가 소모돼야 되는 거잖아. 쉽게 얘기해서 에너지가 변해야 되는 거. 말로 하면 알짜 힘이 일을 했다. 그럼 여기의 표현은 당연하게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감소했지만은 변했다고 하자. R점이 이랬으니까 에너지가 변해야지. 근데 딱 표현식 보니까 변화 어떻게 본다고 그래? 무조건 나중 빼기 처음이라고 했죠. 그럼 자연스럽게 이 부분은 나중 에너지가 될 거란 거죠. 이 부분은 제로부터는 처음 에너지가 될 거란 거죠. 우와! 되게 깔끔하게 뭔가가 나왔다 그죠? R점이라니까 에너지의 변화가 나왔는데 딱딱 형태가 완전히 똑같은 두 개. 그러니까 전 2분의 1 mv제곱은 독립된 에너지라는 뜻이다. 그럼 누구랑 관계 있는 에너지를 보니까 2분의 1이 변할 리가 없지. 즉 2분의 1이랑 관계 있는 에너지가 있을 리가 없잖아. 상수니까. 변하지도 않는데. 마찬가지로 질량도 변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 에너지를 결정하는 V, 다른 말로 속도, 사실 저건 속력이지만 또는 속도가 나타나는 게 운동 상태니까 운동 상태에 따른 에너지구나 라고 해서 이름을 운동 에너지라고 정한 거다. 즉 3번을 먼저 한 이유가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제곱이라고 대놓고 나온 게 뭔가가 아니라 그냥 R점이라면 어떻게 될까? 라는 걸 계산해 봤더니 이런 기분이 나왔다는 얘기지. 그래서 define 이렇게 정의하자는 뜻이다. 에너지는 에너지인데 운동에 관계된 카이네틱 에너지는 짠짠짠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정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즉 운동에서 어디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2분의 mv 제곱 나온 거 아니고 중학교에 실험한 것처럼 수의 질량 바꾸고 속도 바꾸고 하면서 물체가 밀리는 거리 재가지고 실험으로 구한 것도 아니다. 그냥 되게 단순한 논리예요. R점이 이라는 건 어떻게 될지 생각해보니까 얘가 운동이 되는 게 적합했을 뿐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표현 계속 다시 W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쓸 수 있겠네. 나중 운동에너지 빼기 차 운동에너지라고. 이건 누가 뭐래도 운동에너지 변화지. 그래서 이름의 식을 보고 추정들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다. 이분들이 이거 보고 R점이라면 어떻게 될까? 답을 얘기해 주는 거. R자 힘이 1을 하면 변하는 건 딱 하나. 운동 에너지의 변화가 나타난다. 이게 1 운동 에너지 정리다. 하고 많은 1 중에서 하필이면 R점이 1을 하면 그게 운동 에너지의 변화로 나타난다는 얘기다. 얘를 안 줄고 버틴 이유가 귀찮아서가 아니라 이가 하나 살리기 때문이지.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R점이 한 1은 외부이면 40. 근데 마치 10줄 까먹어서 물체가 30줄의 받았다고 설명했다고 그죠? 이게 그대로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죠. 즉 문제 이런 상황을 주고 2m 이동한 다음에 물체의 속도를 구하시오라고 한다면은 일단 운동 에너지 구해서 이게 2분의 1 mv제곱이다 라고 하는 걸로 속도를 바로 구할 수 있겠지. 그럴 때 써먹습니다. 그래서 1 운동 에너지 정리는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특히나 이번에 숙제가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계산이 엄청 많아질 수도 있는데 그렇게 계산이 많아지기 전에 제발 혹시 문제에서 마찰이 없는 상황에서 힘을 얼마 줬다? 그럼 그게 R점이라는 뜻이다, 그죠? 아니 대놓고 문제에서 R점이 얼마일 때 이렇게 줬다면은 그 R점 써놨던 그 R점하고 에너지랑 관계 있는 건 얘밖에 없다. 어디 갔어? 얘. 즉 R점이라면 운동에너지 변화, 즉 R점이 한 일은 운동에너지 변화가 같다. 양걸 써먹으면 문제가 엄청나게 쉽게 풀릴 수 있을 거다. 적극적으로 써먹으려고 해서 수능도 마찬가지야. R점이라는 개념에 매우 민감해야 되는 게 뉴턴 제2법칙뿐만 아니라 에너지에도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일단 이 정도 하고 다시 안 한 거 앞으로 넘어가서 다시 볼까?
사실 이번에 인도네시아 항목이 하이탑이라서 이렇게 착하게 설명해 놓고 WFS에서 F가 알짜 힘 이런 얘기를 제대로 했나요 위에 있잖아. 그게 알짜 힘을 작용하면은 F가 MA로 바뀌니까 내가 계산한 계산이랑 거의 비슷하게 아니 똑같이 했네. 똑같이 해가지고 운동 에너지를 만들어냈다. 그래서 그 뒤에 얘기 같은 건데 운동 에너지 하면서 이분은 운동 에너지 얘기를 안 해. 아 뒤에 있구나. 자 그래서 같은 식 나오고 아 2번에서 얘기했네. 그래서 운동 에너지 이렇게 해서 나랑 똑같이 했네 결국. 넘어가자. 그럼 3번 포텐셜 에너지. 이제는 살려줄 게 하나도 없는 건 아니고 하나가 더 생겼구나. 시간이 점점 예술작품이 되는 것 같지 않냐? 대장균이야. 잘못했다. 그렇다고 이렇게 싸늘하게 보일 필요 없잖아. 에이? 놀자. 야 지금 치우는 동안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지금까지 한 것 중에 모르겠다. 아니 이상하다는 거 얘기해. 다시 설명해 주세요. 괜찮아. 아마 꽤 오래 걸릴 것 같아. 한 2분 정도? 언어 빨리 제발 플리즈 빨리 뭐라도 물어. 오늘 수업한 거 아니라도 괜찮다. 아무거나 인생 생각대로 다 해준다. 다 대답해줄게. 아파 씨. 어째시 왜 아무도 얘기 안 하네. 칠판 엄청 깨끗할 필요 없잖아, 그치? 그게 엄청 깨끗한데. 아니 오디오 비면 재미없다고. 유명 유튜버가 얘기했다고. 유튜버 생각이 이해하겠다. 아씨 자 맞다. 중요한 거 하나 더 있다고 그랬지? 방금 했던 건가? 하고 많은 힘 중에 알짜 힘이 일을 하면 그건 반드시 운동 연시에 변화로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에 세트 메뉴 EK가 2분의 1 MV 제곱이었다 라고 하는 것도 같이 묶어놓죠. 여전히 에너지는 덜 끝났으니까. 자,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 이건 잘난 척 하면서 써야 되겠다. 에너지는 뭔지 모르겠으니까 이걸 영어로 쓴 이유는 포텐셜이라고 영어로 썼을 때보다 이게 좀 더 실감이 나서 말이지. 포텐셜이 무슨 뜻이냐? 잠재적인. 그렇지, 잠재적이라는 얘기라서 그게 제일 적당한 표현일 거야. 그럼 잠재적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만찬에 다 드러나가지고 누구나 개나 소나 다 알고 있으면 그게 잠재적인 건가? 아니지. 뭔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드러난 적은 없으니까 잠재적이라고 하는 거다. 그걸 꼭 드러내려는 인간들이 있는데 어쨌든 잠재적이다 라고 하는 거는 안 보인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우영이는 저 같은 노벨상을 탈 수 있는 포텐셜이 있어 라는 게 칭찬이게 가진 뻥이게 노벨 물리학상을 탈지도 모르는 포텐셜이 있다. 칭찬일까 거짓말일까? 칭찬일까 욕일까? 비꼬는 그렇지. 지금부터 드시면 그 가능성이 몰라. 자, 그래서 어쨌든 포텐셜이 진짜 의미는 이거다. 안 보인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눈에 잘만 보이는 에너지가 있었지. 바로 위에 운동 에너지. 얘는 빨간색으로 돌아다니는 그거거든. 반면에 포텐셜 에너지는 뭔가가 바뀌긴 했는데 그 바뀐 것 때문에 에너지가 생겼다는 게 납득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대체 얘가 에너지 가지고 있는 건데 이렇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될 때 포텐셜 에너지라고 한다. 구체적으로 포텐셜 에너지는 중학교 때 또는 뭐 어떤 과정에서는 위치 에너지라고 한다. 왜냐하면 위치에 따라 에너지가 다르거든. 그러니까 높이는 물체가 가진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라고? 그럼 옆으로 왜 위치 에너지가 안 생겨? 위치가 똑같이 바뀌었는데. 그래서 사실 위치 에너지란 말은 설명하지 못하는 게 꽤 많다. 그래서 많은 말은 포텐셜 에너지야. 자, 그래서 이 포텐셜 에너지는 그냥 말로 한번 넘어가자. 자, 포텐셜 에너지 이거 말이 먼저 나왔다는 게 좀 불안하긴 해. 별로 쓸데없는 얘기가 많을 거야. 물체는 힘이 작용하는 공간에서 길을 위치합니다. 잘했다. 네, 힘내서 하자. 물체가 힘이 작용하는 공간에서 여기에 힘은 특별한 종류의 힘이다. 보존력이라고 하는 힘이다. 이 작용하는 공간에서 기준 위치는 필요 없고 어쨌든 위치가 달라지면 그에 의해서 그 위치가 변하면서 일을 할 수 있으면 그래 중요한 개념이다. 그 힘이 일을 할 거다. 그 다음 그 힘이 일을 했는데 운동 에너지가 바뀌지 않다. 즉 원래 상태로 더 되돌아왔는데도 아니지 그렇지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지 않았을 때 일을 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 에너지가 바뀌지 않았다. 일을 했는데 운동 에너지가 안 생겼네. 그럼 내가 한 일은 어디로 갔을까? 일을 하면 에너지가 생긴다면 운동 에너지는 아니야. 위치만 바뀌었어. 그럼 내가 한 일은 어디로 갔을까? 답은 쉽지? 보이지 않는 에너지로 바뀌었다. 근데 인비저블 에너지 좀 이상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정했냐면 포텐셜 에너지라고 정한 거다. 자, 다시 어떤 힘이 작용한 공간에서 물체를 위치를 이동시켰는데 원래 운동 에너지는 안 바뀌었어. 그럼 내가 한 일은 어디로 갔을까? 그거 잠재적인 에너지로 바뀌었어요. 이게 포텐셜 에너지의 개념이라는 뜻이다. 자, 그 다음 포텐셜 에너지의 종류는 나중을 위해서 이렇게 써놓을래? 말 되게 많네. 야, 그냥 동그라미 치자. 중력의 동그라미, 탄성력의 동그라미, 만유력 또 나오네. 만유력 동그라미, 전기력, 자기력, 분자 간의 인력 등등. 인데 옆에 이렇게 써놓자. 보존력. 아니 자꾸 정리를 봐. 모든 보존력은 해당하는 포텐셜 에너지를 내가 써줄게. 중력 표시. 모든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지금 이해할 수 없는 말이거든. 보존력이라는 말이 곧 이해될 거야. 모든 보존력은 그에 대응하는 포텐셜 에너지를 가진다. 이야, 이제 영어랑 한글이랑 헷갈리네. 가짜가 이동하나? 아니? 몰라. 쉬운 표현을 바꾸자. 모든 포존력은 그에 해당하는 포텐셜 에너지를 가진다. 예를 들어 방금 동그라미 친 게 중력, 탄성력, 전기력, 자기력, 만율력, 분자 간의 힘 이딴 것들이 있었는데 걔들이 전부 다 보존력이다.
그다음 그 보존액이 뭐다라고 하면 아마 바로 뒷페이지에서 얘기하지 않을까? 아니면 바로 뒷페이지? 어? 98페이지에서 자, 그래서 나중을 위해서 그 옆에다가 이렇게 써놨다. 뭐냐면 나중에 볼 필요 없다는 얘기다. 이거 딱 보면 뭔 소리인지 바로 알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지금 포텐셜의 종류가 이런 거 저런 거가 있다라고 하는 거 알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럼 포텐셜 에너지의 양. 아이씨, 계속 걸고 치네. 묻잖아. 그냥 책을 읽고 넘어가자. 가 아니라 결국 이렇게 할 거야. 근데 개념 하나가 빠져가지고 계속 말이 거꾸로서 그래. 자, 포텐셜 에너지 양은 어떻게 계산하냐 하면은 물체가 기준치까지 이동한다면 이동하는 동안에 다른 물체의 횟수는 뭐야? 나보다 더 심하잖아. 버려. 3번 읽고 넘어가자. 그리고 포텐셜 다시 얘기하자. 아니 도전 안 되겠다. 보존은 먼저 얘기하자. 자, 그래서 어쨌든 포텐셜의 기준치는 아무렇게나 잡아도 된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그 이유가 물리학에서 어차피 관심 있는 게 포텐셜의 절대값이 아니라 차이만 궁금하다. 즉 이게 원래하고 나중하고 차이가 얼만가 이게 궁금한 건데 기준치는 그러니까 변이가 어떤 기준치가 달라도 차이는 똑같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기준치를 잡는 게 제일 편하냐? 계산하기 쉬운데요. 예를 들어 차이 계산할 때 어차피 나중 빼기 처음 할 거 아닌가? 맞나? 응. 그럼 그 계산이 제일 간단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냥 처음 값이 0이면 되지. 그래서 처음 위치를 0으로 잡고 그걸 기준으로 한다. 어디까지 계산하기 쉽게 하려고. 자, 그래서 기준에서 포텐셜 0이다가 아니라 다르게 잡으면 된다. 아무도 안 말린다. 아무도 안 말려. 혼자 그렇게 하겠다는 거고. 그 기준치 네 멋대로 잡을 수 있다고 했다. 더 큰 방법이 있으면 더 쉽게 잡으라고. 그 다음 포텐셜 기준치 어디에 따라 그 얘기네. 어디에 따라 어디로 전환에 따라 달라지는 어차피 차이는 똑같다. 그래서 그냥 계산하기 쉬운 대로 하자라는 얘기. 그 다음 중력이 작용하는 기회 포텐셜 에너지. 역시 안 되겠다. 아까 저 빠진 그 포텐셜 양 때문에 순서 좀 바꾸자. 일단 98페이지에 보존력 찾아라. 구석탱이 있을 거야. 일단 내가 얘기한 내용이랑 다른 거니까 책의 내용을 먼저 보면 대충 보존액은 어떤 게 있다 이런 건데 아까 동그라미 칠랑 똑같이? 아무도 똑같아. 그냥 중력, 탄소력, 전기력, 전력, 만능력, 분자간의 힘. 근데 이건 빠질 수 있겠다. 야, 더 짧겠네. 그래서 운동 경로에 관계없이 처음 위치는 나중 위치에 따라서 정해진 힘이라고? 이게 아닐 텐데요. 자, 그래서 됐고 A에서 B로 갔다가 다시 A로 되돌아오는 닫힌 경로에 따라 운동할 때 보존력의 해준일의 양 운동량에 관계없이 0이 된다. 이게 어쩌면 핵심일 거다. 그 다음 그래서 그런 보존력을 받은 운동한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 그러니까 힘의 이름이 보존력인 거다. 즉 보존력이 뭐냐라고 한다면 제일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이거.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키는 힘. 그 다음 얘는 몇 번 읽었으니까 됐고 이 보존력을 어떻게 판단하냐 하면은 어떤 보존력을 문장으로 얘기해야 되겠다. 어떤 힘이 존재하는데 어떤 힘이 존재하는 공간에서 이미 운동을 한 후 원래 상태하고 위치도 그대로 그 다음 운동 상태도 그대로라는 뜻이다. 로 되돌아왔을 때 그 힘이 한 미리 제로
그 힘은 보존력이다. 와, 한글로 썼는데 되게 기네. 한국말인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는 건 정상이라. 정상이야. 그리고 사실은 뭔가 뉘앙스나 기타 등등을 보면 저기에 책에서 얘기한 보존력의 뭐 어성층 A에서 B로 와닿는다면 거기에 한일이 0이다랑 비슷하게 들릴 거라죠. 이게 사실 보존력 판단법이에요. 그래서 저 가운데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일단 넘어가자. 자,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서 중력이 작은 기의 포텐셜 에너지. 그럼 중력의 하늘이 먼저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왜 이렇게 길어? 포텐셜 에너지. 혹시라도 눈퍼심이 하는 말인데 포텐셜 에너지가 길다, 너무 길다. 그래서 포텐셜이라고 부르는 거 하지 마라. 왜냐면 나중에 다시 배우겠지만 과학 용어, 물리 용어에 포텐셜과 포텐셜 에너지는 다르다. 포텐셜도 따로 쓴다는 얘기다. 자, 그 다음 이걸 논하기 전에 미리 얘기해야 될 게 뭐냐면은 한 페이지 넘겨볼까? 시험 확장이 있을 거예요, 그지? 중력의 한 의미가 물체의 이동 경로야. 자, 이거 첫 번째랑 두 번째 잠깐 보면 물체가 저 h 높이에서 쿵 떨어지는 h만큼 밑으로 내려왔다. 그럼 중력이 아래쪽으로 mg, 그 방향 h만큼 이동했으니까 중력은 mgh다. 첫 번째 간 뻔하지? 95페이지 맨 마지막 맨 밑이야. 핵심은 나인데 나처럼 이렇게 빗면에 따라서 쭉 내려올 때 이 빗면 성분의 중력은 mg sin 세타가 된다. 이건 아직 힘의 분을 제대로 안 배웠으니까 그렇다 치고 사실 아까 fx 코사인 세타 할 때 이미 써먹은 적이 있다. 자, 그 다음 이동 거리는 수평방으로 이루는 각도가 세타라면은 이 길이는 사인 세타분의 h가 되거든. 이동 거리가. 그래서 결국 mg 사인 세타라는 힘이 사인 세타분의 mg만큼 이동했으니까 이때도 한 일은 mg의 h가 된다. 즉 가나나 중력의 한 일이 똑같은 얘기다. 그럼 적어도 빗면에 따라서 불러낼 때 빗면의 각도에 상관없이 중력이 아닌 mg의 h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럼 다처럼 경로가 애매하게 쪼개졌을 때는 이 빗면을 공간을 잘게 자르면 전부 다 빗면이 될 거 아니야. 맞나?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라처럼 떨어지더라도 중력이 아닌 여전히 mgH가 된다. 결론, 결국 높이 차면 똑같은 중력이 아니면 똑같다라고 하는 걸 일단 알아두시고, 자, 그런 다음 이제 중력이 작은 개의 포텐셜을 얘기하자. 지금 우리가 대충 넘어간 이유가 뭐냐면 요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름 이미 배웠으니까 이렇게 높이 차이가 h인 두 지점을 보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일단 썼다 치고요. 얘가 물체가 이렇게 똑바로 올라갔다 내려가든 아니면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가든 아니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내려오든 경우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똑같아. 그럼 그럴 거면 이렇게 빨간색을 어지러운 빨간색을 어지러운 경우를 생각할 게 아니라 어차피 똑같은 직선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만 생각하면 되겠다, 그죠? 내가 미쳤지. 나 왜 빨간색으로 이럴 때 누가 좀 말리지. 자, 그래서 이제 너네가 직접 계산해야 될 때가 왔다. 물체가 원래 여기 있었어. 질량 m자리. 얘를 천천히 들어올려서 이까지 들어오게 할 때 한 일을 W1이라고 하자. W1 계산이라.
중력이 아니라. 우영아, 답 얘기해줘. 자, 당연한 얘기죠. mg는 아래쪽이다. 이동 방향 위쪽이다. W형 계산해 주세요. W형 계산해 줘. 다 나오신 분. 이건 내 차에 수준 자꾸 치는 게 이거 뭐야? 도윤아 답. 정민아 답. 표정에 변화가 있었다. 잠깐 쏙. 너무 요럴 때 나오나? 숙제 못 내겠는데? 아니야, 낼 수 있어. 2개 내면 되지. 더 중요한 게 이거니까. 오케이. 정민아, W와 우영아, 네. W형 계산해라. 마이너스 말을 해. 왜 하다 말아? MGH. 네, 맞습니다. 마이너스 MGH지. 자, W2는 다시 원래대로 내렸다. 이때 중력의 한일이 얼마지? 오, 열심히 계속 하시네. 그럼 전체 한일은 W는 W 플러스 W2니까 얼마가 되냐 이게? 0. 이거죠. 자, 그래서 아까 전에 보존형 정의가 책에 있는 거는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간다고 다시 A 지점까지 되돌아왔을 때 그 의미 한 일이 빵이다 라는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관계없으니까 나는 그 표현에 의미 운동을 했다라고 했다. 그리고 위에 얘기, 즉 저기에 보존력의 정의라고 한 말은 저 어떤 힘이 누굴 염두에 둔 거냐면 대표적인 보존력인 중력을 염두에 둔 거다. 그럼 다시 한번 이걸 중력을 바꿔서 얘기해볼까?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에서 네 멋대로 운동하는 건 사실 원고 운동이지. 원래 상태, 즉 원래 높이 원래 운동 상태로 되돌아왔을 때 중력이 한 일을 빵하니까 중력은 보존력이다 라는 식이랑 똑같은 말이 되지. 그래서 사실 보존력을 얘기하면서 중력, 내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건 이거거든.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와서 중력이 한 일이 0인으로 확인됐으니까 중력은 보존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 조금 다른 얘기 다시 해볼까? 이렇게 움직일 때 내가 물체를 천천히 움직이게 한다고 했다, 그지? 천천히가 무슨 뜻일까? 당연한 얘기지만 속도가 변하지 않는 얘기야. 천천히 들어올리고 빨라지거나 느려지면 멈추거나 계속 큰 속도가 생기겠지. 물체가 천천히 들어오는다는 뜻은 가속도가 0이란 뜻. 가속도가 0이니까 RGM도 0이란 뜻. RGM이 0이니까 방금 배운 대로 RGM이 0이면 RGM이 아니고 0이겠지. 즉 W의 또변이다. 그런데 W의 직방이면 1 운동에너지 정의에 따라 운동에너지의 변화도 없다 라는 상황이 된다. 그렇다면 얘 갖다 버리시고 얘는 한 번 이렇게 슉 들어올리면 어떻게 될까? 천천히 들어올리면 중력은 마이너스 mg, 네, 저렇게 들어올리면 내가 가한 힘은 mgh만큼의 일을 했을 거다. 그런데 천천히 들어올렸으니까 운동의 변화가 없다. 그럼 내가 가한 힘, 이 한 mgh라는 일은 어디 갔을까? 그게 포텐셜이다. 그래서 아까부터 계속 과거를 치던 말을 지금 해결하면은 그래서 아니야, 이건 중요한 거야. 중요한 거 어떻게 표시하지? 그래서 보존력
이 한일은 마이너스고 M 대한이라고 한다면 이게 방향 반대라고 아까 얘기했다 그치? 보존력이 마이너스 mgh를 했으니까 등속 움직일 때 내가 보존력에 대해서 한일은 플러스 mgh가 된다는 얘기다. 그 1을 하면 그 한 1만큼 포텐셜 에너지가 변한다. 이게 유일한 포텐셜 에너지에 대한 정의라. 따라서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W, 그것도 보존력이 아니라 WC 마이너스가 돼요. 책에서는 이걸 한마디도 안 하고 전부 다 계산으로 떼어놓고 있는데 모든 종류의 보존력에 관한 1일 계산할 때 공통으로 성립하는 얘기가 이것밖에 없다. 즉, 포텐셜을 구하려면 1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도 보존력이 아니면. 그러면 그 특별히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부터 왠지 책에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 맞추자. 오, 이번 여기에 있더라. 자, 그래서 1번 중력 포텐셜 에너지 델타 EP는 EP 마이너스 EP 제로. 근데 바보가 아니라 기준점에서의 포텐셜은 0이라고 준다고 했다 그죠? 는 마이너스 WC랑 같은데 그 마이너스 WC가 마이너스 MGH였으니까 WC가 마이너스 MGH였으니까 결국은 MGH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 공식은 MGH가 되는 거죠. 책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중력과 크기가 방향 반대인 힘, 즉 아래쪽에 작용한 mg랑 똑같은 크기의 힘 mg를 위쪽으로 작용하기 위해서 h만큼 이동시켰으니까 그 힘, 그게 사실 중력에 대한 힘이고 그게 한일이 플러스 mgh, 그만큼 운동의 위치 에너지가 변했다라고 설명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리고 그게 사실 더 쉬운 얘기고 근데 굳이 빙빙 돌려가면서 부호시켜 써가면서 이걸 유도한 게 나머지 포텐셜도 전부 다 이걸 유도가 되기 때문이다. 즉 WC는 보존력이 아닌 지금 예를 들어 중력 포텐셜은 중력이 한일을 계산하면 되는 거다. 그리고 바로 뒷페이지에는 탄성력이 한일은 탄성력이 한일에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지. 자 그래서 여기 작용하는 기회 포텐셜 에너지 잘하면 끝낼 수 있겠다. 문제 푸는 데는 이상 없겠는데. 그 다음 번호가 왜 갑자기 3번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탄성 포텐셜 어이구 포텐셜 쓰지 말아서 문서 내가 썼네. 탄성 포텐셜 에너지 난 이거 탄성력이 ST라고 EE라고 쓰는데 책에서는 EP라고 되어 있을 건데 신경 쓰지 마라. 어차피 EP고 EE고 다 나중에 안 쓴다. 전부 다 나중에 U로 쓴다. 아이씨 그러고 보니까 불안하게 있네. 테스트는 그냥 얌전하게 EP라고 써라. 아이씨 어떡하지? 어떡하지? 자, 그래서 탄성 포텐셜을 구하기 전에 일단 탄성력을 먼저 생각해보자. 탄성력은 이쁘게 정의한 사람인데 훅이라는 사람이 탄성력은 변형이 플러스 x일 때 탄성력 마이너스 kx 즉 탄성력이 변형된 방향 반대로 적용한다라는 걸 이미 정리를 잘 해놨으니까
자, 그러면은 요것도 한번 계산해볼까? 탄성력에 대한 일. 탄성력에 대한 일은 탄성력과 크기가 방향 반대인 힘의 일을 했다는 뜻일 거고, 위에 꼬라지 보면 밀리면서 물체를 이동시킬 때 x만큼, 탄성력은 x에 따라 변하는 걸 알 수 있지. 그러니까 탄성력에 대한 힘도 알 수가 있는데, 단순히 생긴 꼬라지는 플라스틱 x죠. 방향이 다르니까. 돌아가니까 다시 이런 탄성력에 대한 힘이다. 그럼 지금 구하려고 했는데 탄성력에 대한 1을 구하니까 탄성력에 대한 힘이 한 1을 구하시면 되겠네. 예를 들어 x만큼 늘렸을 때 탄성력에 대한 힘이 한 1은 그 그래프 안에 넓이만큼이다. 즉 얘가 x라면 이때 탄성력에 대한 힘은 kx가 되고, 따라서 이거 넓이가 w가 될 거다. wc라고 하죠. 아닌데 WC가 아니라 SWC네. 이러잖아. 그래, SWC라고 쓰죠. 아이고, 아야. 그래서 마이너스 WC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해서 2분의 1 kx 제곱으로 나오는데, 요게 정의에 따라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된다. 고집대로 EE라고 쓰는데, 혹시나 주말 테스트 같은데 저 약점 물어보면 EP라고 써라. 포텐셜 에너지는 공식적으로 물리 2까지는 전부 다 EP라고 쓴다. 구분 안 한다. 아니 그렇게 쓰라고 한 사람도 왜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자, 그래서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2분의 1 KE 제곱, KX 제곱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알아냈고, 그럼 탄성 포텐셜 에너지로 갖다 버리시면 됩니다. 가야구나. 미안해, 잘못했어. 96페이지까지 끝. 그 다음 역학제의 보존은 사실 한 개만 끝낼 수 있는데, 그래서 숙제는 정상적으로 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학제의 보존은 다시 한번 나가도록 하자.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끊어지면 안 되는 거라 그렇게도 하자. 자, 다시. 그럼 이 정도까지 온다면 다음에 넘어가기 전에 만약에 말이지 작용한 힘이 보존력은 어떻게 될까? 그럼 성립한 게 뭐냐 하면은 빨리 누워야 되겠다. 성립한 게 뭐냐면은 보존력이 한 일은 보존력만이 모든 힘이니까 결국 이게 R자임이 되겠지. R자임이 되겠지. 이건 당연한 얘기다. 작은 힘 보존밖에 없으니까 보존력의 합이 R자임, 보존력의 합이 R자임이 되고, 그러니까 R자임이 한 일이랑 보존력이 한 일은 당연히 똑같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말이지, 운동에너지의 변화는 누구였냐면은 R자임이 한 일이었고,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는 원래 마이너스 WC로 구한다고 했지. 근데 얘랑 똑같네. 그럼 들어볼까? 그럼 얘랑 이거 날아가지. 따라서 델타 EK 60P인데 더하기 델타 EP는 아니 0이 돼. 즉 뭔 소리냐면은 작용하는 힘이 보존력밖에 없다면 당연히 운동에너지 변화는 포텐셜 에너지 변화를 합하면 0. 그게 다시 얘기해서 운동에너지고 포텐셜의 합한값이 변하지 않는다. 또는 더 쉽게 얘기하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는 뜻이다. 즉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 이게 다다. 이런 관계에 있으니까 운동에너지고 포텐셜 에너지 합할 생각을 한 거지. 자, 그렇게 해서 포텐셜, 역학적 에너지 보존까지 사실은 설명은 다 끝났는데 이론적으로는 정확하게 다루지 않아가지고 좀 미안하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97페이지부터 다시 하기로 하고. What did you eat today? Dankeschön.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Thank you very much. 그럼에도 불구하고 숙제는 해야 되겠다. 짤랑 한 페이지 남았네. 다 했다 칠까? 어차피 시간도 얼마 안 걸릴 텐데. 참, 그래서 어쨌든 숙제는 104페이지부터 한국어를 좀 많은데? 111페이지까지. 이야, 뭔가 제빠르게 진짜 소리가 들리네. 정민이 그래도 있으니까 얼마나 귀여워. 또 아닌가?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바이바이. 내가 뭐라고 해서 지금 안 써지 썼던 거야? 네. 그렇지 마. 장난치는 사람 괜히 미안하잖아. 네,